다음은 모바일 활용 능력 자격증 도급 방안에 대해서 시니어 타임스의 변영도 국장님께서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변영도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변영도. 그렇죠? 저는 코리안 시니어스의 편집국장으로 있습니다.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아까 그 사람들만 시니어 모델이 아닙니다. 저도 시니어 모델 중 한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화면이 돌아갔네요. 화면이 화면이 왜 안 들어가죠? 예, 제가 오늘 잠시 빠른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귀한 시간을 많이 써서 가능하면 줄이도록 해도 괜찮겠죠? 예. 좀 넘어가고 하자고요. 그죠? 예. 이렇게 뭐 강의하는 게 시청자를 위한 거고 수강생들을 위한 자리니까 최대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모바일 활용 능력 자격증 1, 4급 도입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넘어가요. 예. 화면도 멋지게 바뀐다 그죠? 아마 지난해 이런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사죠? 연구관실에서 SNS 전문가를 모집한다. 좀 구미 당기는 기사 아니었어요? 더욱더 그 기사가 된 것은 조건이 이런 정도의 조건이에요. 연봉 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8천만원, 주 37.5시간, 연금을 15%를 왕실에서 부담해 1년에 33일을 휴가를 줘. 이런 정도 괜찮지 않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 내년쯤에 왕실의 SNS 전문가를 응모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박수를 치니까 나올 것 같아. 못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 한국 시니어 블루벨트의 회원 여러분들이 왕실을 장악하는 모바일 전문가로 태어납시다. 괜찮나요? 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은 이 요한이 우리가 옛날에 그 구정풍거리를 할 수 있는 요한 왕실에서 SNS 전문가를 모집할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죠. SNS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빠졌기 때문에 구정풍거리 왕실도 그런 시대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이 하나의 기사가 오늘날 우리 전 세계의 환경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방향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요, 모바일 활용 능력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모바일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 활용 방안,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효과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 중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목이 타는 점 처음이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 능력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접수를 어떻게 하세요? 스마트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 접속을 예전에는 피수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바일로 하는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의 생태계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모바일
스마트폰 하나로 구축이 됐다. 그렇게 해서 예. 이런 상황.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라든지 은행거래, 또 뭐죠? 음악, 영화, 이런 모든 소비 행태와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모든 사업이 뭐로 됐죠? 이제는 모든 게 모바일로 처리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종전까지는 이런 시대를 PC에서 사건 모바일로 옮겨가는 시대를 모바일 퍼스트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구글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앞에 보시는 것 같이 한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스마트폰을 일과 거리의 수단 또는 종교생활에 도움이, 개인 비서, 고성능 카메라, 헬스기기 등등으로 다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퍼스트 시대가 아니고 모바일 온리 시대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6년 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바일은 PC를 완전 대체하고 있는 것이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이제 재편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모바일 온리 시대에 접근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바일 온리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것인가? 환경 변화를 우리는 예측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죠? 바로 이거는 우리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바로 스마트폰 혁명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환경과 우리의 미래 자체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인터넷 자체가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상시 접속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은 뭐든지 오케이 된다. 그리고 또한 뭐죠?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암흑천지다 얘기죠.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죠?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사는 상태가 어떠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한국정보진흥원 보고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스마트폰만큼 유용하고 재미있는 것이 없다. 이런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61.3%예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 그렇다는 얘기. 두 번째 설문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스마트폰만한 친구가 없다. 어떻게 답변했겠어요?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59.6%예요. 이거는 연령대에 거의 관계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이 질문을 했더니 모두 다 어떻게 됐겠어요? 들어보세요. 근 70%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이제는 모바일 자체가 우리 생활을 다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막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바일의 미디어 변화를 보더라도 저와 같은, 아마 잘 안 보이시라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모바일 가치가 2001년에는 제일 하위에 있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제일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나머지 종편이라든지 PC 인터넷, 또 종이신문 이런 것들은 계속 하향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세상은 모바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자, 친근한 매체는 어느 것인가 하는 질문에, 친근한 매체는 어느 것인가 하는 질문에 모바일 인터넷이 2014년에 36%에서 2019년에 67%, 그 배로 증가해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매체인 뉴스와 신뢰성은 어느 것이 가장 많은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모바일 인터넷이 2014년에 14%이 된 것이 2019년에 33%는 충격. 그 부분에 또 하나 재미있는 설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매체 이용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고 얘기돼 있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이 모바일 인터넷이 31%. 그러면 습관적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냥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그냥 어떤 걸 목적이 아니라 늘 일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을 어떻게 이제 능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한 모바일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이름이 변용도인데 용도 변경하자 이 말이에요. 뭐로? 모바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의 시니어 많은 시니어들이 그런 모바일 활용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좀 힘이 들 거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한국시니어블록협회 회원들 자체가 하나의 전초기지가 되자니 여기서 전초기지가 돼서 전 국민을 모바일 능력자로 키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앞전 발표에서 말씀이 주셨습니다만 실제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냥 기술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현장에 직접 투여할 수 있는 현장 실습형 업무 적용형 그런 능력자를 갖추자는 것. 그럼 어떻게 갖출 것인가?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까지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지내고는 그게 끝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능력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서 한국시니어블록협회가 가진 1700명의 인력 자원을 좀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는 코리안 시니어스 타임스 시니어스 인터넷 신문이 있고 코리안 시니어스 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을 투입을 하면 실제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시니어블록협회가 이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모바일 활용 능력 자체가 일반 도리의 동력감으로 되고 일거리 창출의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모바일 활용 능력을 가진 1사급 능력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 양성하는 방법으로서는 그 훈련 과정을 거치고 첫째는 4급 능력자의 경우는 1회에 2시간씩 8번을 거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에 3개월 후에 별도의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해서 합격한 사람을 4급으로 인정하고 다시 4급에 인정된 사람을 다시 심화교육을 시키고 그 심화교육에서 끝나고 나면 다시 과제를 줘서 그걸 평가를 해서 합격하는 자들은 다시 상급에 인정하고 똑같이 상급이 된 사람들을 심화교육을 시켜서 다시 과제를 줘서 평가를 해서 2급으로 올리는 방안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1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연간에 처음에 김봉중 회장이 발표한 대로 매월 5명씩 뽑아서 연간이면 60명 그 중에서 30명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1급 능력자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제 공공광고제 같은 데서 수상을 하신 분들은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1급대로 영입을 하는 것. 이러한 과정으로 우선은 모바일 활용 능력자를 양성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한국시니어블로그협회가 인정서를 주는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시니어블로그협회뿐만 아니고 그 정말 그 자격증 자체가 신뢰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도적인 자격증 제도, 민간 자격증 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직업능력개발을 우리 한국시니어블로그협회가 같이 하면 되겠죠. 물론 거기서는 중앙에서 관장하는 부처로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자격증 제도를 제도화해서 이 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공정성을 얻는 그런 제도로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양성된 그 사이에 만들어진 능력자들은 소급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성된 능력자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내보내면 되겠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 한국시니어블로그협회 산하에 모바일 인재 스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성된 능력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해주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바일 인재 뱅크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써 만들어진 능력자들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또 어떻게 계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에 사는 노인 인력 구현 정책에 아주 가깝게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정부나 기관에서 부탁하는 것은 바로 채용 부분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하고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분명히 도입하라고 저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 사업에 선정할 때에도 그 사람들을 우선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형성된 한국시니어블로그협회가 만들어진 능력자와 자격자는 전 국민을 모바일 능력자로 키워가는 강사로서 활용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임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럼 어떤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은 100세 장수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시간만 많이 가지는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의 정신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건강한 시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바일 능력자를 양성함으로써 그러한 일에 충실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많은 경험을 가진 정말 주요한 자산을 가진 시니어들입니다. 이 시니어들에게 모바일 능력을 배양시켜주면 그 능력을 전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바로 이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짐이 되는 시니어가 아니라 정말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이 사회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제도는 바로 뭐죠?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초고령 사회의 하나의 가장 큰 내비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 한국시니어블로그협회가 주창이 돼서 처음에 시작하고 아까대로 다음 단계로 정부나 각 기관 단체에서 또는 기업체에서 이걸 다 원용을 한다면 정말 우리 시니어들의 앞날은 행복할 수 있고 내년 저후년에는 영국광실의 S의 전문가로도 태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강한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저는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셔서 여러분 고생을 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